창동고 신입생들을 위한 창동고 영어 내신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래국어영어 학원에서 창동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손지호라고 합니다. 창동고 영어 내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범위는 작지만 어려운 난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죠. 범위가 작기 때문에 난이도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려운 난이도가 영어쌤이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실제 범위와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입니다. 먼저 자, 교과서 2단원, 부교재 3단원, 모의고사 2지문에서 6지문이 출제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교과서 2단원은 한 교과서가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시험에 균등하게 2단원씩 출제되고 있고요. 이거는 중학교 때도 어차피 교과서는 다루었기 때문에 특이할 점은 없겠죠. 근데 이제 부교재가 좀 특이하죠. 중학교 때는 어떤 건데, 부교재는 창동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2022년, 23년 2년 동안 맞수라는 문제집을 사용했고요. 이 맞수라는 문제집은 문법 문제집인데 각각의 단원별로 3지문씩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에는 3지문, 9지문, 그러니까 총 12단원으로 구성된 책이 3단원씩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는 2지문에서 6지문이 출제되는데, 이 모의고사는 전년도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에서 엄선된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지문이 출제됐을 때가 범위가 더 작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어렵고요. 물론 6지문이 출제된다고 해도 부교재 9지문, 모의고사 6지문이면 총 15지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범위가 적습니다. 여기서 범위가 적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 비교 대상이 되는 학교들은 보면 정의여고를 예를 들자면 교과서 2단원은 동일한데 부교재로 모의고사가 채택되는데 모의고사가 20지문이 넘게 출제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능률복화 엄편이 매년 시험 범위에 포함돼서 정의여고는 창동고보다 범위가 거의 1.5배 이상 많습니다. 시험 배점은 객관식이 65점이고 주관식이 35점인데 이 주관식 35점은 문제수가 적게는 6문제에서 많게는 11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객관식도 어렵겠지만 주관식에서 변별력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입니다. 이게 평균은 아니고요. 1등급 컷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평균이 아닙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80점 중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1학기 기말고사는 70점 후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자, 2학기 중간고사는 90점 초반이고 2학기 기말고사는 80점 후반이 나왔습니다.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90점 초반이 1등급 컷 나와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80점대가 2번, 심지어 70점대도 1등급 컷이 됐다는 것은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어서 어려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원문이고요. 이게 맞수에서 나왔던 원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그냥 단순히 봐도 지문이 다르죠. 근데 이 지문이 출제된 게 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따지면 간접연계, 소재는 동일하지만 지문이 다르게 출제하는 그 방식을 좀 차용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문 자체가 다르니까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문을 이걸 외웠다고 한들 이거 풀 때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어 자체 실력이 중요한 거지 외운도가 통하는 중학교식의 공부방법이 창동고에서는 절대 높은 등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거는 교과서 7단원에 나왔던 화성의 지문인데요.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풀겠지 하겠지만 밑에 보시면 지문에 관한 화자의 태도인데 이 단어가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평소 어휘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문에 나온 단어도 아니며 교과서나 부교재나 혹은 학교 프린트에서 준 단어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평소 단어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말고사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지문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유형의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출제되는데요. 근데 이건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두 사람이 돼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져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단어를 필요시 형태를 변형하는 것. 자, 이 형태 변형 때문에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A1의 정답은 predict를 사용해서 이 빈칸 3칸에다가 is predicted to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 수동태로 바꾼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따로 나오는 이런 식의 문법 구문을 완성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 문장을 미리 제시해 준 적도 없고요. 순전히 본인의 구문 실력, 어휘력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서 통하는 게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 더 드린다면, 자, 지문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화성처럼. 근데 그 지문에 관한 내용에 관한 일치 불일치인데, 자, 뭐 1번 같은 경우에 2번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지만 3, 4, 5가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몇 개의 단어는 지문에 실제 나오지 않은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 역시도 지문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선생님이 일치 불일치를 직접 만드신 문장으로 구분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일치 불일치는 굉장히 꼼꼼하게 다루는 편인데요. 정말 디테일하고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불일치를 가르는데 여기서는 심지어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고요.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제법 길고 구조가 꽤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풀어내는데 기본적인 구문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이 문제 역시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도 많이 뺏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평소 실력보다도 점수가 더 떨어지게 나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부분을 다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통항기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통항기 하면 좋겠죠. 그런데 통항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통항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통항기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먼저 지문에 관한 구성과 그 다음에 지문의 논리와 지문의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대비가 되게끔 본인 스스로가 지문에 관한 제대로 된 내용 이해와 구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 이걸 통항기를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고들기만 하는 수업은 별로 효과가 없고 실제로 점수 상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범위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많이 변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중요하지만 수업만큼 중요한 게 학생 맞춤형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일하게 수업을 많이 쳐주는 수업은 시험 유형이 범위는 많되 난이도가 조금 적은 그런 학교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창동고는 범위가 작은 대신에 그래서 수업을 너무 많이 치기보다는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들에게 개인 클리닉으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수업하는 제가 직접 클리닉생과 함께 참여해서 학생 맞춤형 관리, 과제 점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한 질문, 그리고 질문이 없는 경우는 제가 직접 질문을 해서 학생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식의 공부 방식이 필요한지 여러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지금 같은 비내신 기간, 겨울방학 동안에는 비내신 기간이죠. 이때는 어휘나 구문을 집중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있는 내신은 학기 중에는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따로 본인이 부족한 어휘나 구문을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신 기간에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커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 외에는 영어의 어휘력과 구문력을 상승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겨울방학 그리고 짧은 여름방학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어휘와 구문을 연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은 자체 제작 내신 교재를 제공하고요. 물론 뭐 이그젠포유나 족보 같은 시중에 있는 문제도 당연히 제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창동고등학교 내신을 지금 15년 넘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창동고의 시험 패턴 그리고 변화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의 자체 제작 내신 교재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다 모아서 학생들이 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에 플러스해서
시험 칠 때 학생들이 시험에 대응하는 요령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며 어떤 유형보다 어떤 유형을 먼저 풀어야 되며, 그러니까 순서와 대응 방법, 이런 식의 방식도 제공해서 처음 시험 보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도록, 즉 미리 리허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많이 잡아가고요. 기출문제 당연히 풀죠. 기출문제도 당연히 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시험에 응할 때 어떤 식으로 요령과 어떤 식의 순서와 어떤 식의 대응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식의 하나하나의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주니까 저희가 자신이 있습니다. 미래 국어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저희가 학생 맞춤형으로, 늘 강조하는 이 맞춤형으로 수업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내신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동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영어 내신에 관한 가이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